안녕하십니까. 월요일날 오후입니다. 오전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더니만 지금 햇살이 참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HBM도 계절성이 발생했다는 오늘 주제입니다. 잘 나가던 HBM이 요즘 주춤합니다. 중국의 딥시크 영향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GB200에서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1월 달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HBM에서 하이엔드급 전략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이엔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고 그 이제 중저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신의 폭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고객이 원하면 기존 D램의 설계 구조를 아예 다 뜯어서 새롭게 고쳤다. 고객 제일주의가 SK 하이닉스의 모바일 칩의 성공 비결이다. 심대용 동아대 전자공학과 교수인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 SK의 그 부사장인가 했던 분이에요. 아마 그 DDR 같은 거 그 개발할 때 아마 중요한 직책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SK 하이닉스의 HBM이 지난 1월 달에 수출액이 30%가량 줄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성장하는 HBM도 계절성을 나타내는 신호다. 계절성이라는 건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23년, 24년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HBM은 정말 만들기가 바쁘게 팔려나가던 그런 그 물건이었었는데 지금 계절성이 띈다는 사실은 별로 반갑지 않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면 SK 하이닉스의 MCP라는 거는 복층, 복합 구조 칩, 그러니까 이렇게 햄버거를 쌓는 것처럼 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MCP 수출이 감소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1월 MCP 수출이 전달 대비해서 30%가 감소했고 HBM 시장의 계절적 수요 변동이 반영됐다. 어려운 말인데 계절을 탄다는 얘기죠. HBM 시장의 계절성, 전문가들은 HBM 시장이 계절성에 민감해져서 1분기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정말, 그런데 이제 다르게 또 생각해보면 SK 하이닉스의 HBM은 엔비디아의 25년 거는 이미 완판됐습니다. 솔드 아웃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상반기 중으로 26년도 물량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절성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HBM 검색량이 감소했다. 구글 트렌드 나중에 볼 건데요. 거기 보면 HBM 키워드 검색량이 작년 11월 이후에 10% 이상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참 지금 굉장히 애매한 시점입니다. 자, 이게 MCP 복층 구조 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반도체를 MCP라고 합니다. 멀티 칩 패키지. 그냥 단품 칩이 아니고 패키징한 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개 이상의 반도체를 쌓아 올린 거예요. 적층, 스택이라고 그러죠. 겉으로 보면 한 개의 반도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개의 칩이 있고, 예를 들면 햄버거처럼 고기 넣고 치즈 넣고 야채 넣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는 것, 그거를 이제 MCP, 복층 구조 칩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HBM이라는 건 HBM이 여러 개 이렇게 쌓이는 것도 있지만 거기 CPU가 붙고 또 GPU가 붙고 이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은 여기 SK 하이닉스의 주가, HBM의 검색량, 또 MCP 수출, MCP 대만의 수출 금액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 HBM이라는 거는 SK가 하이닉스가 만들면 대만으로 보냅니다. TSMC에서 보내서 패키징해서 최종적으로 미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TSMC로 수출되는 그 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에이셀이라는 이 데이터 플랫폼, 여기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하는 건데,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충북 청주, SK 하이닉스의 주요 거점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MCP 잠정 수출액이 12억 9,100만 달러로 해서
이게 좀 줄어든 거예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여기에 비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지금 MCP 복층 구조회 칩이 이제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5.7%로 급증을 했지만 전달 그러니까 24년 12월하고 비교하면 29.8% 대략 한 30% 조업 일수를 따진다면 19.3%가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 HBM 주요 수출 대상국인 대만의 실적도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HBM이 이제 대만으로 가는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서 대만에서 패키징을 해서 최종적으로 엔비디아가 있는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굉장히 실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거죠. 1월 달은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반토막까지 났어요. 그래서 9억 9,405만 달러 요렇게 됐어요. 지난달에. 근데 작년 12월에 20억 3,472만 51.1%로 그냥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이후에 가장 적은 금액의 수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GPU에 들어간 HBM 일반적으로 대만 TSMC로 이동한 후 최종 패키징 절차를 밟는다는 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1월 수출 감소가 계절성을 크게 반영한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계절성이란 뭐 이게 1월이 겨울이라서 수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뭐 딥시크의 영향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GB200에서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클리어하게 해결하지 못한 그런 영향이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AI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어떤 계절엔 좋고 봄 여름 가을은 좋고 겨울엔 나쁘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뭐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HBM에도 계절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작년 4분기에 비해서 10% 이상 줄어들고 어떻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겨울 이제 하나 지나면서 지금 수출이 줄었다고 해서 이게 계절성인가? 저는 이거는 좀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HBM이 이제 딥시크도 이제 뭐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고 지금 뭐 개인정보 때문에 웬만한 공공기관 대기업들은 지금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딥시크 쇼크에서 이제 점점 벗어날 것이고 딥시크가 저비용 고효율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렇지만은 챗GPT를 따라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올해 글로벌 HBM 수요는 작년에 2배로 성장할 것이다. 뭐 결정적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월 그 생산량이 캐파가 한 10만 장이었는데 올해 공식적으로 17만 장, 심지어 20만 장까지 2배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하이엔드급으로 치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보면 약간 매출이 이제 감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올해 건 벌써 완판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다 사 가줄 거니까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데이터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 거점인 평택, 용인, 수원, 천안, 아산이 1월 MCP 잠정 수출액은 1개월 채 2.3%나 급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위축률이 더 큰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뭐 SK 하이닉스도 잘 되고 삼성전자도 잘 되는 걸 바라지만은 이 지금 통계를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큰 타격을 입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HBM이라는 건 그 구글 키워드 검색에서도 그냥 이 숫자가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HBM 키워드 검색량은 지난 11월에 정점을 찍은 후 10%는 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표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이게 구글 트렌드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구글 트렌드거든요. 여기에다 HBM을 여기다 한번 넣어 보면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HBM이 나오는데 시간 흐름에 따라 이제 관심도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보면 이제 이 관심도 있는 지역이 이제 경기도가 제일 크고 서울특별시가 2등이거든요. 하위 지역 도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화성시가 1등입니다. 이천시, SK하이닉스가 있으니 안양, 천안, 전주입니다. 전주 뜬금없이. 그런데 왜 평택이 안 보여요? 딱 이렇게 보면 아직도 안 보여요. 시간대별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평택이 13등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있는 평택이 이런 뭐 전 매일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클릭을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지 않은 안산 뭐 이런 데보다 더 떨어지는 관심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관련 검색에 보면 HBM이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의 HBM 검색량도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글 트렌드에도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따라서 약간의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계절적인 특징을 아마 살핀다 그러면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따져야죠. 예,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큰 대규모 택지 개발 진구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4개월, 4계절 해서 1년 이상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 HBM이 계절적인 영향을 탄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겨울 하나 보냈는데 뭐 계절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은가. 계절적인 영향보다는 어쩌면 딥시크라든가 아니면은 GB200에서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러고 이제 딥시크에 대항하는 엔비디아의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저는 눈에 좀 띄지 않는 것 같아요. 젠슨 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딥시크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HBM에서도 계절성이 발생했다는 그 말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1월 달에 이렇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MCP 복층형 구조의 칩이 수출이 아마 급감한 것은 사실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선된 HBM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 2월 3월 그때까지는 큰 수출의 이 증가세가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2월 3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완판되어 있으니까 그건 어차피 올해 생산되는 건 다 사줄 거니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